오늘은 가슴, 특히 이제 갈비뼈 밑에서 느껴지는 통증 질환 중에서 슬리핑 늑골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병명이 매우 생소하시죠? 그만큼 아주 드문 질환입니다. 근데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문제를 감별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은 오히려 좀 다른 질환으로 오인을 해서 한참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슬리핑이라는 거는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늑골이 미끄러지는 증후군. 뭔가 좀 이상하죠. 오늘은 이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감별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통증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은 이 갈비뼈 밑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간에 문제가 있나? 혹은 어디 내장기에 큰 문제가 생겼나, 폐에 문제가 있나, 쓸개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걱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 슬리핑 늑골 증후군은 늑골에서 느껴지는 통증이에요. 일단은 흉곽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장처럼 생겼죠. 갈비뼈가 모두 12쌍이에요. 근데 이 12쌍의 갈비뼈가 모두 동일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1번부터 7번까지는 갈비뼈 하나가 하나의 연골로 이렇게 흉골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요 8번, 9번, 10번 늑골을 보니까는 요 연골 하나로 해서 7번 늑연골에 붙어가지고는 이 흉골에 붙어 있습니다. 주로 이 슬리핑 늑골 증후군은 요 8번, 9번, 10번 늑연골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 늑골은 아예 떠 있어요. 흉골에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흉곽이 하는 역할은 이 안에 뭐가 있죠? 폐가 있죠. 그리고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과 폐를 보호를 하는데, 심장하고 폐는 움직여요. 그렇죠? 뭐 간이나 이런 것처럼 가만히 고정된 장기가 아니라 계속 호흡을 하고 박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움직임,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슬리핑 늑골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8번, 9번, 10번 늑골 연골의 앞쪽 끝, 여기가 과하게 운동을 하면서, 과운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제자리에 잘 안 있고 이게 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발생한 아주 심각한 통증입니다. 칼로 베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종류의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질환을 뜻하게 되죠. 주된 원인은 외상이에요. 가장 흔한 거는 교통사고입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딱 착용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늑골에 이제 안전벨트가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쾅 부딪혔을 때 여기가 훅 들어가거나 압력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또 이제 뭐 격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이 옆구리를 잘못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증상 자체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증이에요. 매우 날카롭습니다. 요 연골이 약간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약간 이제 덜그덕덜그덕 거립니다. 이게 연골에 상처가 나 있으니까 이게 자극을 받으면은 상당히 아프겠죠. 특히 좁아질 때 아프게 된다 해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다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일 때 가장 확연하게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변에 늑간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늑간신경들을 건드려서 찌릿하거나 아주 찌르듯이 날카로운 그런 통증들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요. 또 호흡을 심하게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기침을 할 때도 아플 수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덜렁거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뭔가 딸깍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너무 심할 때는 아예 탈구가 돼서 뭔가 약간 푹 꺼졌다든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은요,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지냐면은 8번, 9번, 10번은 호흡을, 숨을 최대한 내뿜으면 배가 쏙 들어가겠죠. 그럼 갈비뼈가 좀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럴 때 정상적이다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별로 움직이는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넣었을 때 이렇게 눌러보면 아프다든지 아니면 거기 약간 덜컥거리는 그런 느낌이 날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정확한 확진은 이제 사진, 영상 자료를 보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가장 이제 이쪽, 특히나 이제 오른쪽이 아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오진을 하는 경우가 담낭염이나 간 통증이에요. 주로 이제 담낭염이 가장 더 흔하죠.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담석증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통증이 이 밑에서도 느껴지지만은 방산통이 약간 등이나 오른쪽 어깨 쪽으로 방산화가 되기도 하고요. 담낭 입구가 담석에 의해서 막혀서 속에 담즙이 가득 고이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이 이제 담낭염인데요. 담즙이 잘 배설이 되질 않아요. 담즙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담즙은 기름기를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호소는요, 유달리 기름기 있는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기름진 음식, 뭐 삼겹살을 먹든지 튀긴 음식을 먹든지 하면은 유달리 다른 음식보다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를 하고, 그런 음식을 잔뜩 먹었을 때 대변에서 기름이 둥둥 떠 있는다든지 이런 지방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담낭 문제를 먼저 의심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소화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한 슬리핑 늑골 증후군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탈구가 되어버리는 경우에 있어요. 아예 끊어져서 늑골 하나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덜렁거립니다. 그러면은 늑골이 이렇게 덜그덕덜그덕 거리면서 폐를 자극을 하거나 2차적인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 손상이 됐다, 완전 탈구가 됐다 그럴 때는 수술적인 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째고 그 사이를 이렇게 보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약간의 이제 염증 상태나 살짝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보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주변에 침을 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부항을 뜨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침을 놓으면 국소적인 혈류량이 한 2~3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부항을 뜨게 되면 주변에 혈소판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면서 재생을 빠르게 촉진을 시켜주고요. 더 빠른 재생을 위해서는 뭐 공침을 쓰거나 약침을 쓰거나 해서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소를 해줄 수도 있고, 또 골절이 되거나 이런 뼈를 빨리 붙게 하는 종류의 한약 처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한 6주 동안 아물 거를 한 4주 만에 아물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재생을 좀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몸통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늑골이 좀 고정되어 있도록 이렇게 테이핑을 잘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갈비뼈 밑에 이 부위가 아플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 슬리핑 늑골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부딪혔어요, 혹은 사고를 당했는데 그 뒤로 갈비뼈 밑이 아픈데, 이게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면은 원래 외상에 의한 통증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주일 지나도 2주일 지나도 이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혹은 이게 점점 심해진다 싶으면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고요. 사진상에 크게 문제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듣거나, 혹은 살짝 좀 뭐 이 금이 가기는 했는데 그대로 좀 활동을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아물게 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